안녕하세요. 장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16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12시 0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잠깐 먼저 볼게요. 인스코비를 보기 앞서 법정지수를 먼저 봐서 코스피 이걸 먼저 볼게요. 어제 대비 한 0.6% 정도 빠져요. 그죠? 20.74포인트 정도. 그러면 우리가 늘 흐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이 흐름을.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 흐름을 유지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봉도 이 흐름을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조금 내려오더라도 조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깨지 않은 이상. 그래서 지수로 대충 보게 되면 310포인트 정도까지, 31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양봉 나고 하루 음봉 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잘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인스코비를 보도록 할게요. 인스코비. 인스코비는 황 대표가 두 번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두 번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언제 했냐면 3월달 정도에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이때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전에 두 번 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3개월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3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좀 물으시더라고요. 대표님 또 이거 어떻게 보시냐 알겠는데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가격 지표를 이해하려고 하는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펀드멘탈적인 분석, 그리고 이슈나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어떤 그 흐름, 즉 그게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일 것이냐 뭐 이런 점을 파악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봉부터 일단 가격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인스코비의 연봉이에요. 연봉이면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2010년서부터 10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려고 해요. 흐름 자체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최근 3년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이제 고점을 높여가려고 머리를 빼끔 들은 모습은 좀 의미가 있죠.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기를 가격대를 지금 가격대니까 여기 얼마냐면 한 3,000원대 여기를 굉장히 저항이 있었잖아요. 한 10년간 정도 8, 9년 정도 뭐 이 정도 저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과시켜 놓고 한번 눌림을 줬다가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내려오다가 방향성을 바꾸고 위에 머리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죠. 자,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봉보다는 이거 죄송합니다. 연봉보다는 월봉이 봉이 12개가 더 많은 거죠. 1년은 12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2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그 구체성 있는 좀 파동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 가격대 얼마냐면 4,2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4,600원 선 이 자리는 이 가격대는 여기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격대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지지하정을 교차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저항이었었죠. 2010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했다 또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또 이렇게 저항을 맞았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또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머리를 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즉 고가가 2018년 19년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을 이제는 올해 초반부터는 이렇게 머리를 들으면서 위쪽으로 가보려고 좀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하죠. 위에서 저항이 하나 있고 밑에서 지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월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볼 때는 위쪽에서 저항은 어디 있고 아래쪽은 지지가 어디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피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스코비는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 가격선을 한번 보게 되면 위쪽에서는 4,200원과 4,600원 사이,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출발선 사이니까 2,750원인가 그랬죠. 2,750원. 이 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750원. 그 다음에 4,200원과 4,600원.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3,750원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기준에서 보면 거의 1,000원 정도가 더 올라온 거 돼 있죠, 지금. 그러면 그건 한 30% 정도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준에서. 자, 이런 정도가 파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봉은 이제 월봉보다는 조금 더 파동을 구체성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연봉이 월봉이 12개 표현된 것처럼 월봉 하나에 주봉이 5개씩 들어가겠죠. 월화, 수, 목, 금 이렇게. 그러면 파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가격대 4,600원 그리고 여기 4,100원, 200원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요거를 조금 더 좁혀보면, 차트를 좀 더 좁혀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고점은 고정시켜 놓고 저점은 좁혀가는 전형적인 수렴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걸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걸. 따라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4,200원과 4,600원을 안착 여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든지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2,750원 여기가 출발선상이잖아요. 여기를 깨지 말아야겠는데 이미 기준에서는 좀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잡게 되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낀다는 것을 들어간다면 그런 내용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뒤를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인스코비가 지금 좀 오르긴 하지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를 봐야 되겠죠. 기준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자, 인스컵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연봉, 월봉, 주봉을 통해서 가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2,750원이라고 하는 지지라인, 그 다음에 4,200원과 4,600원이라고 하는 저항라인, 이 두 가지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인스컵이 잠깐 볼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소형주죠. 그다음에 통신업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산업도 영위하는 것 같으죠? 자, 그런 부분을 좀만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시가총액이 3,630억 정도 됩니다. 그 소형주 치고는 월 10% 정도 올라왔으니까 근 한 4천억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러면 거의 중형소스럽죠? 소형주라기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이 자꾸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떤 그 내용이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스코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로엔케이라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 그리드, AMA, 바이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정보를 봐야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돈을 잘 버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작년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느는 쪽에 가깝죠. 이렇게 최근 1년 사이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이 정도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웬만한 종목 이 정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건지 구조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못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덜 올라온 건 사실이고 흐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건 또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1년간의 분기 실적은 그래도 가까웠던 기간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연간 실적이 어떤가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496억, 586억, 753억. 여기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좀 느는 쪽이었었는데 작년에 좀 주춤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올해 2021년에 들어와서 매출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 안착 여부도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런데 분명 시작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3억 정도의 매출액이 좀 느는 쪽이니까 이런 정도의 추이로 가게 되면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도 높겠죠. 그죠? 어쨌든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인스코비 VI 상승 중 38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특징 중 인스코비 주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공략에 강세를 펼친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런 쪽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스코비는 영국 균주 개발 전문 기업과 5조 원 규모의 국내 건강식품 시장을 공략하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의 그 전망이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을 가시화시키면서 뭐 현실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주가 향후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먼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4,200원과 4,600원 어떻게 돌파시키는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더 강하느냐 약해지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 분석과 이런 내용을 병행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보면 이제 지금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땡겨보면 스코비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 2,750원이 여기죠. 여기. 여전히 이 부분을 깨진다면 만약에 어느 상황이 들어갔든 간에 이 부분을 깨져 들어가면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이 됐든 가지고 있는 분이 됐든 2,75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4,200원과 4,600원을 통과 여부는 되게 중요하겠죠. 황 대표 지금 들어가는 건 어때?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이만큼 끼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장이 또 지금은 괜찮아 보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다. 내용은 또 수질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너무 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 따라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더 크죠.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대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아무리 좋아도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안 들어가는 원칙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잘 지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2,750원이잖아요. 이 그림.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저항대 쭉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여기하고 맞물리겠죠.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를 못 여기를 우리가 못 산다 하더라도요. 못 산다 하더라도 여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4,200원과 4,600원 사이는.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여기가 못 산다 하더라도요. 차라리 통과해 놓고 밀려서 다시 지지하장을 확인하고 머리를 들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럼 이때쯤 되면 실적이나 가시화되고 어떤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온다면 그 흐름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싸게 사든지 그죠? 아예 싸게 사든지 아예 비싸게 사든지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오락내락하면서 물리기도 하고 수익 나기도 하면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시간 조정도 굉장히 또 많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입각해서 가장 가까울 때 초기 모습 때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스코비는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루 주가 전망도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200원, 4,600원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좀 조정이 필요할 때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기준이 2,750원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2,750원 얘기한 게 그 가격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정리를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